안녕하십니까?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한상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품질경영기사 또는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가 왜 이제 발생이 됐는지, 조직에서 또 왜 필요로 하는지,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험 과목은 몇 과목인지, 또 관연도의 어떤 형태로서 우리 이제 그 지원하는 분들의 응시자나 또는 합격률은 또 어떤지, 또 시험 방법은 시험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청취자 수강생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꼭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험의 개요, 응시 자격, 또 최근 10년간의 검정 현황, 또 시험 과목 및 시험 일정. 특히 이제 시험 일정들은 연도별로 그 디테일한 날짜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루틴에 대한 그 개략적인 일정들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검정 방식, 활용 정보, 또 맺은 말 순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의 개요입니다.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 산업기사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아주 귀한 자격증인 거죠.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일정을 수립하고 공지하고 또 시험의 수험생들의 지원, 내지는 또 시험 장소의 또 확보, 또 시험 문제의 출제, 채점, 결과 발표, 또 자격증에 대한 발급,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경영기사는요, 산업기사는 경제나 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고객의 제품 판단 기준이 이전에 이제 프라이스 중심에서 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뭐 고품질이다, 다양한 디자인이다, 또는 뭐 애프터 서비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력하고 조금 더 고객 친화적인 품질 경영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품질 경영 체제 운영을 통해서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지만 이 합격률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높은 거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뭐 50% 언더에서, 그러니까 지원자의 1차 합격자의 또 50%, 또 그 1차 시험이 또 2차 시험까지 저희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기, 실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또 실기 시험에서 또 응시자의 또 한 50% 정도.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만한 시험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뭐 산업공학 또는 경영 뭐 공학과 뭐 이런 뭐 산업 경영 뭐 이런 형태로 요즘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학과에서는 이런 이제 품질 경영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과목 커리큘럼들이 거의 전부 다 이제 다뤄지게 되죠. 그래서 좀 이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기는 하고요. 다른 어떤 이제 전공자들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또 그렇다고 또 못할 시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응시 자격을 좀 보겠습니다. 산업기사로 이제 크게 나눠지고 있어요.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기능사 취득 후에 뭐 실무 경력 1년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졸에 관련 학과 취급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요. 또 전문 대졸 관련 학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학과라는 것들은 크게 이렇게 제약이 없어요. 뭐 공대든 아니면 뭐 인문 계열이든 뭐 크게 시험 보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무 경력 2년 등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졸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문대 졸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교 졸업 후 한 2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어떤 동일 또는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취득자들은 별도의 이런 제약 조건 없이 산업기사를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고요. 산업기사를 취득했을 경우에 실무 경력
실무 경력 1년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사 시험을 볼 수 있고요. 또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이 필요합니다. 대졸에 관련 학과들은 바로 기사로 이제 도전할 수 있고요. 2년제는 플러스 실무 경력 2년, 3년제의 경우에는 실무 경력 1년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전문대 2년 내지 3년제 전문대를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무 경력 4년이 되면은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문 산업기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을 취득하신 분들은 기사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고 기사를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죠. 네. 기사 취득 후에 뭐 4년인가 또 해서 기술사 취득할 수 있고 뭐 실무 경력 7년 이상인가요? 뭐 이런 형태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기사에서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이렇게 같이 이제 보통 한 묶음이라고 물론 난이도는 기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난이도라는 게 과목이 좀 많을 뿐이에요. 그 과목이 그 이제 뒷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목이 좀 많다. 그게 그리고 그 범위가 조금 더 이제 넓어졌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기사나 산업기사 취득 후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사로 이렇게 도전하시면 굉장히 조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제 회사에 다닌다라고 하면 굉장한 경쟁력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기사를 이제 먼저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직장 생활을 한참 한 다음에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이제 취업을 하고 사회 초년생이다 아니면 취업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사 시험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기사 시험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이 돼서 조금 더 젊은 나이에 기술사를 취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미래에 다양한 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10년간의 검정 현황입니다. 보통 이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이제 녹색 선이 응시자예요. 필기시험 응시자고 여기 있는 그 옆에 있는 이제 파란색 선이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노란색 선이 실기 응시자고 녹색 선이 진한 녹색이 실기의 합격자입니다. 결국 그 보시면 최초 필기 응시자에서 마지막 2차까지 합격자를 보면 거의 뭐 4분의 1 수준, 약 25% 정도, 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기에서 합격자가 약 50%, 그 다음에 실기에서 합격자가 약 50%, 그래서 아마 한 25% 정도. 그리고 2차 응시자는 더 많죠. 2차 응시자, 왜? 전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2차 응시를 보게 되니까. 보통 2년간 유효합니다. 시험 보고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4번이에요. 4번. 4번 정도를 그러니까 2년 정도를 볼 수 있어요. 2년 정도를. 그러면은 기사 시험이 보통 1년에 3번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4번의 시험을 보는데요. 품질 경영 기사는 1년에 1회차, 2회차, 4회차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떨어지고 나면 여기에 그 다음 연도 1, 2, 4. 예.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 여기까지 6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6번의 2차 기회가 있다라는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25% 정도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뭐 높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름 뭐 25에서 약 30%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이제 비율들을 보면 여기는 좀 높게 나왔네요. 20년도에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21년도 어렵고 이 편차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 때부터는 거의 뭐 일정한 수준을 가다가 2015년도에 좀 올라갔다가 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이도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죠. 전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뭐 조금 수월하게 가는 그런 패턴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뭐 14년도까지는 꾸준했고 15년도부터는 좀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년도가 좀 독특하게 좀 높기는 하네요. 독특하게 높기는 한데요.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20년도가 20년, 21년이 높아요. 아마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어렵고 또 대면서 못하고 이제 시간적인 그런 이제 여유들이 좀 있으니까 아마 이런 이제 자격증 공부에 도전해서 합격자가 좀 높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여하튼 뭐 지금 뭐 도전 한 3,500명 수준에서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합격자는 약 한 1,000명 안팎, 예, 1,000명 안팎, 예, 1,000명 안팎, 뭐 30%는 안 되고 25%는 넘고 그 사이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과목 및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시험 과목입니다. 5과목을 봐요, 크게. 그래서 뭐 실험계획법, 통계적 품질관리, 생산 시스템, 신뢰성 관리, 품질 경영을 봅니다. 산업기사는 신뢰성을 안 봅니다. 산업기사는 신뢰성을 안 봐요. 그러니까 조금 수월한 거죠. 네 과목만 시험 보면 되니까. 가장 좀 힘들게 생각하는 파트가 이제 이 파트들이에요. 이게 기초가 약하면 이게 거의 다 이제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실험계획법, 뭐 통계적 품질관리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릴 때 실험계획법은 만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험계획법은 정확해요. all or nothing이에요. 모르면 하나도 못 풀지만 알면은 다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험계획법의 과목 자체는 좀 어렵고 힘든 과목이긴 하지만 그 맥락만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실험계획법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거의 유일하게. 통계적 품질관리, 공업통계나 샘플링이나 관리도 나옵니다. 또 공업통계는 확률과 통계도 있고요. 검정과 추정, 또 회귀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업통계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공업통계의 기본들이 샘플링, 관리도, 실험계획법을 다 어우른다. 그래서 공업통계가 일단은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공업통계 한번 보시고 실험계획법 보시고 앞에 또 공업통계 보시고 생산 시스템 할 때 공업통계 보시고 또 생산 시스템 하시고 또 신뢰성 기사에 시험 볼 때는 신뢰성도 해야 되니까 신뢰성 공부하실 때 공업통계 보시고 신뢰성 공부하시고 또 품질경영 공부하실 때 먼저 공업통계 잠깐 보시고 또 품질경영 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공업통계는 강조함에 있어서 지나치지 않다예요. 지나치지 않다. 여기 기초가 튼튼해야만 다른 과목들도 다 커버링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은 어렵지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통계적 품질관리 만점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때때로 킬러 문제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도 좀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특히 이런 뭐 확률과 통계나 확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 시스템은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관리예요. 네, 제조에서 얘기하는 생산관리. 그래서 뭡니까? 뭐 생산의 일정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또 일정 관리도 해야 되고요. 생산 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한 일정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 일정 관리를 이제 현장에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작업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이제 근로자들이 뭔가 이제 모션들을 취하잖아요. 예, 행동들을 취하고 그리고 어떤 동작 관리도 필요하고요. 또 구매 관리도 필요하죠. 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풋 요소 중에 머티리얼이 필요하잖아요. 머티리얼과 관련된 여러 이제 소싱들이 구매해서 이제 관리하는 거니까 구매 관리도 필요하고요. 또 경제적 발주량이다, 경제적 생산량이다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설비 관리도 필요하죠. 설비 관리도 필요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많이 했던 그 낭비, 그러니까 토요타 생산 시스템, 뭐 지트 또 낭비에 대한 관리, 뭐 TPM,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생산 시스템이 조직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 용어들이 좀 익숙하긴 하지만 아직
취업을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의미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을 이제 취준생 분들 내지는 뭐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생산 시스템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많이 망가지거나 또 그렇지는 않아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문제들도 제법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망가지거나 완전히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뢰성 관리입니다. 신뢰성 관리는 이게 반반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실험계획법이나 통계적 품질 관리를 거의 푸는 문제 중심이다라고 하면 생산 시스템은 서술되어 있는, 그 말로 하는 그런 이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일부 푸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관리 시스템에서의 문제는. 예를 들면 뭐 작업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 뭐 존슨의 법칙, 아니면 뭐 긴급유료 법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 계산 문제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신뢰성 관리의 경우에는 푸는 문제 반, 또 말로 하는 문제 반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 관리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우리가 제품을 아니면은 어떤 설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설비의 라이프타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라이프타임을 우리는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 신뢰도가 얼마인 거냐? 그러면 신뢰도의 반대말은 불신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멈췄다, 죽었다, 이런 사망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는 얼마고 뭐 불신뢰도는 얼마냐? 거기에 뭐 순간 고장률은 어떻고, 뭐 고장 확률 밀도는 뭐 어떻고, 그게 시료가 많을 때는 어떻고, 시료가 적을 때는 어떻고, 거기에 뭐 평균 수명은 어떻게 계산하고, 보존을 할 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보존도가 있고, 뭐 보존성이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문제가 반, 또 푸는 문제가 반 정도로 섞여 있다. 나름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데 가장 난이도가 할수록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신뢰성 관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뢰성 관리는 분포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지수 분포다, 뭐 포화성 분포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 미분도 해야 되고 적분도 해야 되니까 조금 까탈스럽다. 또 깊이 들어갈수록 거기에 대한 확률에 뭐 이중적분에 삼중적분까지 막 들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신뢰성 관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좀 가장 어렵게 느꼈었다라는 이제 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경영입니다. 품질 경영도 말로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생산 시스템과 품질 경영은 대체로 말로 하는 그런 어떤 과목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글들이 많아요. 글들이. 그래서 외울 게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뭐 무슨 4원칙, 뭐 무슨 3원칙, 5원칙,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구매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구매 패턴을 아니면 구매에 대한 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기준 뭐 하냐 그러면 레이터라 그래요. 뭐 신뢰성이 reliability,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이코노미, 경제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 뭐 tangible 이어야 한다. 뭐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품질 경영도 푸는 문제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뭐 CPK를 계산하시오. 근데 CPK는 사실은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도 나오거든요. 특히 이런 관리도 같은 경우에서도 CPK는 나온다. 근데 이제 품질 경영에서도 뭐 CPK 나오고요. 뭐 ISO 9000, 뭐 KS, 그다음 뭐 SCM, ERP 뭐 이런 부분들이 생산 시스템이랑 같이 좀 혼용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말로 하는 문제가 좀 어렵죠. 외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생산 시스템과 아마 품질 경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과목을 시험 볼 때 좀 외워야 되는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실험계획법, 통계적 품질관리 이런 부분들은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식을 잘 이해를 하면 풀 수는 있다. 특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실험계획법은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전체 시험은 우리가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평균. 국가시험은 60점 이상이지 않습니까?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각 과목별로 40점 이하부터는 꽈락입니다. 예, 40점 미만부터 꽈락이에요.
그래서 40점 이상은 전부 다 맞으셔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 60점 이상.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별로 고득점의 전략들을 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고득점을 맞으면 좋지만 그 중에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만 점수를 맞고 결국 저는 합이 안 맞는 과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품질 경영 기사 실무에서는 생산 시스템은 제외됩니다. 생산 시스템은. 그래서 실기에는 그러니까 산업기사는 신뢰성 관리도 없으니까 생산 시스템과 신뢰성 관리가 없을 거고요. 품질 경영 실무는 거의 이제 이거는 이제 사지선다. 사지선다형이면 여기는 그 서술형 내지는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예제가 없이 그냥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냥 풀어야 돼.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된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험 과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시험 일정은 보통 1년에 기사가 4번 시험 보고요. 그 중에 1회, 2회, 4회가 품질경영 기사를 시험 보게 됩니다. 보통 원서 시험 본 필기의 시험 보는 날짜는 3월, 4월, 9월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있다시 뭐 보통 한 2달 간격으로 시험을 봐요. 3월 하면 보통 5월에 시험 보고 4월에 원서 접수. 뭐 4월에 하면 5월 내지 뭐 6월 내지 7월인데 보통 7월에 6월 원서 접수. 뭐 9월에 시험 본 거는 11월에 시험 보고 10월에 원서 접수. 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를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정 방식입니다. 뭐 사지선다형이고요. 한 과목에 20문항씩 총 100문항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기시험은 주관식이고 서술형입니다. 주관식이고 철저하게 주관식이고 서술형이고요.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 100문제를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약 2시간 30분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3시간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계산기를 공학용 계산기 필요합니다. 근데 계산기는요.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쓸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들고 입장할 수 있는 것과 시험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요즘에 계산기의 성능이 워낙 고급화되어 있어가지고 메모리 기능들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 실험계획법이다 내지는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다 여기에 이제 공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메모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고사양의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계산기 선택을 해야 될 때 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한 그런 고사양의 계산기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0점 만점이고요. 과목당 40점 이상. 그리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격증을 갖고 계실 때 이런 산업 분야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제조, 판매, 뭐 서비스 영역 전체 다 전분에 진출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제조 관련 업체 내에서는 이제 품질 관리나 생산 관리 조직에서 취업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 내에서의 어떤 품질 경영 부서, 혁신 부서, 뭐 연구소, ISO 인증, 내지는 경영 컨설팅 업체 등도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경영 컨설팅 업체는 직접 가는 것들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요. 이런 자격 취득을 하고 조직 내에서 충분한 어떤 이제 실무 업무, 또 거기에 또 프로젝트성 업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력을 쌓고 경영 컨설팅 업체로 진출해서 이런 지도 업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경력 개발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을 우대하는 데 있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 채용 시에 보수 승진, 전보, 신분 보장 등이 우대가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 부여함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기술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 관리 전문회사에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도 이제 가능하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격의 가치가 굉장히 좀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쌤들한테 제가 품질경영 기사, 산업기사의 취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이제 할 것이에요. 보통 이제 좀 쉽게 간다. 그 눈높이는 이제 시작하는 분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는 아니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다라는 전제하에 쉽고 좀 더 밑바닥부터 바닥부터 이제 훑어 올라오는 그런 어떤 그 강의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공식이 아마 몇백 개 이상 될 거거든요. 전부 다 암기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 또 계산 중심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 쌤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교환이 굉장히 아주 충실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기출 문제도 충실히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국가고시는요, 이제 문제은행 형태입니다. 그래서 관연도의 기출 문제의 형태들을 좀 우리가 습득함으로써 어떠한 출제의 경향들이 있을 거다. 그 문제의 유형은 이렇다. 출제자들이 의도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 좀 알 수 있도록 이런 기출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요. 또 이런 강의 중간중간에 예제들을 좀 충실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 푸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충분히 이런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또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니까 이런 이제 교재들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온캠퍼스 사이트에 아니면 그 메일을 통해서 이런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들이 이렇게 발생이 될 경우 언제든지 이렇게 온라인 요청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충실히 제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사 시험이든 아니면 뭐 기술사 시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의 그런 이제 준비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들었던 얘기는 적어도 국가 자격증을 시험함에 있어서 일정 시간, 1000시간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10시간씩 100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루 10시간씩 이제 못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밀도 있게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보면 다음에 보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끝내세요. 그래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한 번에 끝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이제 시간의 한계에 의해서 이번에 좀 보고 또 충실히 또 공부해서 다음에 또 시험 봐서 또 일정 수준 올리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목표를 하셨다라고 하면 단기간 내에 올해 안에 끝낸다. 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험서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말이랑도 같아요. 구슬이 서말이야도 꿰어 보배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온라인 사이트 기웃거리고요. 또 뭐 외장하드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자료도 카피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걸 보느냐, 공부하느냐,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 보통은 그러지 않거든요. 받아만 놓을 뿐이에요. 결국은 까비지 아웃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은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모르지만 나중에도 거의 볼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쓰레기 갖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자, 그런 것들 말고 하나라도 똘똘한 그런 수험서, 교재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셔라. 그게 남는 장사이다라는 겁니다. 남는 장사이다. 단순 암기 위주의 공부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제 사지선대원 같은 경우 문제만 외워서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1차는 그렇게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요, 2차는 실기시험은 절대 못 붙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절대 못 붙습니다. 그걸. 숫자가 다 바뀌고요. 그게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관식이고 서술형이다라는 거죠. 2차 시험은. 그래서 1차는 가능한데 2차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라. 내용 이해하는데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그렇다고 이론이나 증명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딱 합격할 만큼만 아시면 돼요. 합격할 만큼만. 그리고 어떤 이제 생산 관리다, 품질 경영이다라는 부분들은 그 시대의 추세에 맞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S 9000 2015년판이 개정이 된 거예요. 최근에. 그럼 벌써 지금 한참 됐죠. 벌써 지금 2020년 훨씬 넘었으니까 한참 됐잖아요. 그 어간 15년, 16년, 17년, 18년, 한 3, 4년 동안에는 그 이전에 있는 IS 9000의 버전과 개정된 버전의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행이 있다. 그게 그 시대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런 시험 문제에 많이 반영돼서 나온다라는 것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좀 관심을 갖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강사를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뭐 온라인 질문이든 뭐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한 요청 사항이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요청을 하시면 강사가 거기에 대한 최대한 대응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어차피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면요. 충실히 준비하셔서 한 번에 끝내서 합격하실 수 있기를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품질 경영 기사에 대한 입문 내지는 또 강의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쌤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꼭 좋은 결과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